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행복은 목표가 아니다. 잘 사는 삶의 부산물이다. 엘리너 루즈벨트. 나는 다 큰 성인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의 아들 집에서 열린 작은 연휴 파티에서 일어난 일이다. 나는 명목상 손님으로 거기에 있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도착하자 그 남자의 아들은 모두에게 말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가 약혼 발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는 2년 동안 사귀고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틀리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약혼 안 합니다. 그리고 웅성거리던 좌중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무랄 데 없는 타이밍에 소리쳤다.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여기 랍비도 계십니다. 그러고는 나를 가리켰다. 그때 나는 그의 아버지가 펄쩍펄쩍 뛰고 또 뛰는 모습을 보았다. 손뼉을 치면서 기쁨으로 빨개진 얼굴로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신랑은 복도에 있는 장을 열어 결혼식을 위한 장식청과 그의 아버지와 친구들이 입을 턱시도를 꺼냈다. 모든 바지가 너무 길어서 서재에 있는 스테이플러를 가져와 바지를 적당한 길이로 접어서 찍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결혼식을 치렀다. 한마디로 결혼식은 완벽했다. 나는 그 남자의 삶에서 그 숭고한 순간에 순수한 활기와 초월감을 목격했고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받은 복권이 당첨되는 놀라운 행운처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외부적 요소로 야기되는 단편적 사건 혹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진정한 행복은 과정이 필요하다. 행복은 수주일, 수개월, 심지어 수십 년 의식하고 살아온 날들 속에서 축적된 감정이다. 다시 말하면 갑작스럽고 순간적인 기쁨과는 대조적으로 행복은 천천히 자라는 나무의 열매이다. 그 남자는 행복으로 펄쩍펄쩍 뛰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단순한 한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의 양육의 과정에서 느꼈던 헌신, 불안, 좌절, 웃음, 사랑의 결과이며 수십 년간 구축된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유대감이자 자식의 행복에 대한 공감의 전율이다. 갑작스러워 보이는 기쁨의 순간도 알고 보면 세심한 계획과 배려심 있는 생활의 결과이다. 결혼식에서 배우자로서의 첫 키스, 눈물, 밤새 즐겁게 추던 춤, 이 모든 것들은 수개월간의 노력의 결과이며 웨딩 컨설팅 업체, 연애 업체, 플로리스트, 연주자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한 결과이다. 또한 그 이전부터 수개월, 수년 동안 서로를 사랑해온 결과이다. 그 기쁨의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키워지고 가꿔지며 양분을 얻는다. 기쁨은 세심하고 의식적인 삶에서 비롯된다. 누군가가 이러한 사실을 두 문장으로 너무 완벽하게 표현했다. 나는 기뻐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다. 노래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그러나 행복의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행복은 우리가 타인을 기쁘게 만들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 행복에 관한 질문에 대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은 공동체적 나눔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삶에서 가장 환희에 찬 노래는 혼자 부를 수 없다. 서로 나누었던 경험이 아니라면 그것은 만족감, 일시적 기쁨, 아마도 쾌락과 같은 감정이지 진정한 행복은 아닐 것이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안식일, 생일, 기념일, 세례식, 졸업식, 휴가, 이 모든 것들은 혼자나 고독과 같은 개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 모두는 가끔 고독을 갈망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편안함과 내면의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타인과 함께 인생의 의미가 되는 사랑과 신뢰의 긴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느끼는 가슴 벅찬 전율이다. 바이올린 연주자인 아이작 스턴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저녁 콘서트가 끝난 후 한 팬이 그에게 다가왔다. 스턴 씨, 그 여성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스턴 씨처럼 바이올린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만 있다면 전 뭐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스턴은 대답했다. 매일 당신의 10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이제부터 읽게 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현자들의 이야기와 답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시간과 사랑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줄 것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기쁨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오직 타인과 함께 나누는 시간과 사랑만이 단 한 번의 강력하고 초월적이며 순수한 행복으로 펄쩍펄쩍 뛰던 그런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것은 바로 그러한 행동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 순간을 쟁취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산타바바라 여행을 좋아한다. 아로요버로 비치 백사장 위에서 나의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견들이 만면의 웃음을 가득 담고 즐거운 기분을 완연히 드러내며 파도 속을 멋대로 뛰어다니는 모습은 나에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을 안겨준다. 딸도 자신의 반려토끼를 데려와 줄을 매고 함께 모래사장을 걷게 한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간혹 이상하게 쳐다보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연에서 반려동물들과 함께 모험을 즐기는 일은 우리에게는 순수한 천국의 모습과 같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 사물이 아니라 경험이다. 심지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물이라고 생각했던 때조차도 내 안에 기쁨의 꾸러미가 열리는 순간은 항상 사물을 사용하고 있던 그 시간,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리고 내 안에서 촉발되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러니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것에는 그리 집착할 필요 없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서의 명상, 오후에 마시는 한 잔의 차, 남편과 함께하는 집 주변 산책과 같은 작은 일상의 습관들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더욱 크게 가닿는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봐주거나 삶을 지속하도록 도와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또한 사랑할 때 갖게 되는 감정이기도 하다. 내가 삶에서 여태껏 경험한 가장 완벽했던 행복의 순간은 아내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각각 격리되어 병원에서 3주를 보내고 퇴원한 후 마침내 다시 만나서 서로를 끌어안았던 때이다. 만족감도 자부심도 경외감도 아니었다. 정말 순수한 예측하지 못한 행복, 그것이었다.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았을 때 우주의 다른 누구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랑일까? 물론이다. 예측하지 못한 삶의 선물이며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유일한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것. 교훈은 진실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 속 태우지 마라. 가능한 한 주의 깊게 사랑하는 운명의 그 사람을 선택하라. 나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좋았던 기억은 모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했던 멋진 가족 여행의 즐거웠던 순간들을 추억하는 것이 좋다. 결혼식도 좋았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있었고 나를 무척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남편과의 여행이 있었고 우리 아이들과의 여행도 있었다.
나는 이 여행의 순간들을 정말 즐겁게 회상한다. 내 친구 15명과 함께 갔던 나의 50번째 생일 기념 여행이 최고 중에 최고였다. 이 여행의 기억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생각난다. 친구를 가져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안부를 전하며 지내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전통적인 일들이다. 가정을 꾸리는 일, 아이를 갖는 일, 친구, 가족과 오후 시간을 보내는 일처럼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하루하루의 활동들 말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거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종양 전문의로서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가끔 아내와 이러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유머가 나를 행복하게 한다. 유머는 인간 내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것에 유머를 담는 방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을, 특히 당신 자신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서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의 친구, 가족과 함께 6월절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특별한 행사를 함께 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들과 슈퍼볼을 보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비슷한 목표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변화를 이끄는 일이다. 행복은 항상 가장 단순한 것에서 온다. 적절한 때에 누군가의 적절한 말 한마디, 숲속 산책, 어떤 것에 대해 노력하고 결실을 맺는 일과 같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에서 얻는 교훈은 현재에 집중하고 단순해지라는 것이다. 세상은 아름답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져라. 가족이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그들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다. 알게 되었다면 삶에서 행복을 위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생을 짧다라는 말은 상투적으로 들리지만 정말로 그렇다. 나의 인생을 햄버거의 요리 과정으로 비유하자면 58세인 나는 지금 패티 한 면이 다 익어 다른 면으로 막 뒤집은 정도의 시간을 보낸 상태이다. 한 면이 다 익은 햄버거 패티를 다른 면으로 뒤집었을 때 훨씬 빠르게 익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행복을 미루지 말라.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스스로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마음 먹고 떠나는 휴가나 분수령이 되는 어떠한 이벤트에 기대지 마라. 당신의 삶은 소소한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소소한 순간들은 다른 어떤 이벤트들보다 훨씬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덜 의식할 때 가장 행복하다. 어떤 다른 동기도 없이 오직 기쁨에만 이끌려 다른 사람과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으로 연결될 때 가장 행복하다. 행복에 대한 오래된 중국 속담이 있다. 나는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기려 노력한다. 1시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낮잠을 자라. 하루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낚시를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결혼하라. 1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유산을 받으라.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라.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때로는 사랑에 기인한 희생을 하고 삶을 함께할 상대를 찾아야 한다. 행복은 실로 함께하는 것에서 온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은 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보내는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던 크고 작은 순간들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라. 당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 역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